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짠! 여러분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은 뭘 찍어보려고 했냐면 저희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힐링이네가 2년 됐습니다. 2주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나는 내가 이걸 얼마나 하려나? 나 한 1년 하고 말까? 약간 그렇지 않았어요? 2년 할 줄 알았어요, 유미 씨? 아니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찍을지 사실 잘 몰랐어. 꽃 하시는 분들, 유튜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세요. 많은데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될까봐 걱정되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한 번. 그래서 응원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 해달라고. 벌써 2년 됐어요, 여러분. 진짜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요.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된 기념으로 Q&A를 진행해봤어요. 꽤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다 하기엔 좀 많아가지고 골라서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주시죠. 제가 지금 쭉 스캔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알았어. 여러분, 이 모든 건 예상된 질문과 대답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즉흥으로 여쭤볼 거라서 제가 그냥 질문을 캡처해서 유미 씨 넘기고 네. 저는 아예 그 질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면 이 중에 어떤 걸 낼지 사장님은 모르세요. 맞아요. 랜덤이죠. 약간 난이도 낮은 거부터 갈까요? 센 거부터 하지 마. 낮은 거부터. 2주년 축하드려요. 왕! 빠르면 내년쯤 창업 생각 중인데 꽃냉장고 말고 음료냉장고 써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 이거는 제가 요즘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제가 창업반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 왜 가게도 계약해야 돼, 인테리어도 해야 돼, 냉장고도 사야 돼, 집기구 다 들여야 돼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약간 절감할 수 있는 걸 찾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1등으로 생각하는 게 꽃냉장고인 거야. 그쵸. 여러분 냉장고 비싸. 맞아. 한 500 하잖아. 그치? 좋은 거 사려면은 그러니까 기본 냉장고는 300 후반? 그쵸? 근데 좀 예쁘고 좋은 거는 한 500만 원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걸 찾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찾는 게 뭐냐면은 냉장고를 선택하시는 거야. 그쵸. 근데 저는 여러분 반대. 왜냐하면 여러분 음료 냉장고와 꽃 냉장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면 일반 냉장고는 그 온도를 낮춰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지만 꽃 냉장고는 습도 조절도 같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화를 넣었을 때 일반 냉장고와 꽃 냉장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꽃집에 제일 중요한 얼굴이 뭐다? 냉장고. 그쵸. 꽃 냉장고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차라리 다른 걸 좀 줄이시고 냉장고는 꼭 사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음료 냉장고는요, 이렇게 길쭉하고 좀 얇죠. 네. 꽃이 몇 개 못 들어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한 대 쓰시다가 2대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맞아요. 하나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정말 오래 써요. 그쵸? 우리가 꽃집을 한 1년 하고 2년 하고 문 닫을 거야, 나는. 그럴 거면 뭐 상관없어. 음료 냉장고 써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쭉 이 꽃집을 할 거면은 꽃냉장고는 필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네. 좀 이어서 해볼게요. 네. 계절별 냉장고 온도와 냉장고 관리법이 궁금하시대요. 온도 관리가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꽃냉장고는 여러분 추워지면 그만큼 온도를 좀 내리시고요. 날이 더워지면 조금만 올리시면 되는데 이 온도는 대체로는 11도 제일 좋아요. 1년 내내 나는 이 온도 하나로만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대체로 온도를 11도에서 12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꽃이 자꾸 뭔가 꽃잎이 누렇게 된다.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컨디셔닝 중간이든지 물을 넣다가 그 잎 사이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거기 안부터 습져요. 그래서 꼭 꽃잎 사이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네, 세 번째 질문. 네. 저는 꽃집이 아니고 집에서 자영업하는 1인 사업자예요. 사장님의 에너지도 너무 좋고 전반적인 사업 노하우를 배우고 계시대요. 하루 일과가 궁금하시대요. 하루 일과. 네. 아니 제가 생각보다 저한테 브이로그 좀 찍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네. 근데 여러분 진짜 별게 없어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출근을 아침에 10시에 오픈을 하니까 8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싹 해요. 그러고 가게 10시에 딱 출근을 하죠. 그럼 가게 7시 반까지 있어요. 오후. 그러면은 퇴근을 해요. 그러면은 집 가면 또 밤 8시야.
그러면 또 씻고 밥 먹잖아? 그럼 10시야. 그러면 11시에 자요. 저는 약간 사실 되게 이렇게 들으면 되게 노잼 인생이네. 노잼인데 저는 가게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딱 배터리가 빠져요. 이거 약간 비슷한 질문 같아요. 네 번째 질문. 사장님은 언제 쉬시나요? 여행도 자주 가고 싶은 저. 꽃집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꽃집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려고 그쵸. 하시는 분은 다 통합인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난 내가 사장님이 되니까 내가 쉬고 싶은 날 쉬고 내 맘대로 약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굉장한 착각이에요. 네. 장사를 하면요. 내 거가 되는 순간 더 집착하게 돼요.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도 뭔가 불안해.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오픈하시고 나서 몇 달 동안 안 쉬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한 4개월 정도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는 안 쉬었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일했어요. 그때 심지어 아침 9시 오픈, 밤 9시 마감 12시간씩 4개월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내가 불안한 거야.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데 놓칠까? 내가 저 손님 놓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병나. 저도 여러분 일요일에 하루 쉬고 있고요. 명절 때 쉬고요. 여름 휴가 조금 짧게 가고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딱히 쉬는 날은 없어요.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몸이 많이 아픈 날 하필 예약이 많을 때 있으셨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가 있었어요. 저 이 질문 보고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냐면 사실 그냥 감기나 뭐 약간 이런 술병? 약간 이런 거는 잠깐 뭐 이렇게 하면 돼. 터치 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한 번 좀 된 일인데 이거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졸업 시즌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감기 몸살이 났는데 좀 세게 왔어. 독감 같은 건 아니었는데 막 고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급한 걸 해놓고 병원에 링거를 맞으러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바보같이 그 픽업 시간을 착각한 거야. 아프어서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계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링거를 꽂은 거야. 링거 대체로 거의 1시간, 1시간 반 이런 거 맞잖아요. 네. 근데 딱 링거 넣은 지 반 정도 됐나? 전화가 오신 거죠. 손님한테 꽃 찾으러 왔다고. 그래서 링거 뽑고 갔어요. 근데 그때 가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가 너무 아픈데 서럽다. 막 뛰어갔는데 이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죠. 내가 아픈 거, 밥 먹을 때 손님 오는 거랑, 꼭 시즌 때 한 번씩 아픈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는 감기 안 걸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맞아요. 저희 독감 유행했을 때 조금만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 왔다 가면 손막 미치겠어. 씻고. 기침 피해. 기침 피해. 막 이러면서 맞아요. 진짜 이제 아픈 게, 이게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일에 차질을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졸업 시즌 때 독감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걸려서 바쁠 때 아플까봐 진짜 좀 조마조마 많이 그래서 했던 저희 것 막 같아요. 그랬잖아요. 차라리 걸릴 거면 지금 걸려라. 맞아요. 지금 어차피 걸릴 걸리고 거면. 일주일 빡 아프고 졸업 빨리 치르자. 약간 맞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맞아요. 바쁠 때 아프면 너무 서럽죠. 진짜 눈물이 막 광광 납니다, 진짜. 그럼 사장님은 참으시면서 하신다? 네, 했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손님하고 나의 약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약을 안 받았어. 그럼 아프면은 사정을 공지하고 닫으면 되는데 내가 이미 다 받았는데 맞아요. 나 아파요. 오지 마세요. 예약 취소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책임감이 떨어지는 행동이 될 수 물론 있으니까.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만 손님과의 약속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중요하다. 저는 그겁니다. 맞아요. 막 내가 못 해주면 당장 그 손님은 오늘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할 거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있던 것 같아요. 만드시는 모든 꽃들이 다 예쁘지만 사장님 헤어스타일과 착장들도 너무 예뻐서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주로 옷은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저같이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로 그래요? 이용하시는 브랜드나 사이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여봐야겠다. 여러분 사이즈 뭔데? 66 이하는 물어보지 마. 짜증나. 여러분 저 이제 피지컬 봐서 알지만 일단 4455, 66간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래서 좀 통통이 된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가요? 물론 이 통통이 사이트에도 그 5566 분들을 위한 옷을 팔긴 팔아. 팔긴 파는데 아마 사고 싶지 않을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일단
평상시 옷이랑 일할 때 입는 옷이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여러분 꽃집일이 약간 이렇게 가시나 이런 거에 걸리거나 일하다 가위에 뭐 이렇게 찍히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큰맘 먹고 앙고라 니트를 40 얼마짜리 샀었어요, 한번. 근데 그걸 입고 딱 처음 출근한 날 쫙 이렇게 찍혀서 이게 아예 찍힌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그 뒤로는 너무 싫다. 절대 비싼 옷을 안 입습니다. 특정 꽃 지정 있으시면 얼마 이상일 때부터 그 디자인을 해주시는지. 대체로는요, 지정꽃이 들어가는 꽃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다? 최근에 주문 받았던 건데, 그 델피 있죠? 네. 근데 큰 델피. 네. 그게 한 개가 보라색이 딱 들어가는 다발이야. 그리고 라스 한 개. 그러니까 좀 비싼 꽃들인데 딱 한 개씩만 들어가는 다발이 있었어요. 근데 네. 나머지 꽃들은 다 매장에 있는 건데 그 세 가지 정도가 좀 고가의 꽃이 들어갔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95,000원부터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정도가 특정 꽃이 있다. 그럼 75,000원부터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색감만 연출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금액 상관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비싼데 내가 이거를 주문 받아서 델피를 하나 딱 꽂아서 팔았어. 그럼 남은 델피 4개를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야지만 해드려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장미, 막 예를 들어서 샤넬 장미 이런 거. 그쵸. 뭐 2송이 살 수 있어요? 안 받아요, 저.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 장미 2개 팔고 8개 버리면 난 마이너스야.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무조건 7송이 이상, 그러니까 70% 정도 소비를 해주셔야지만 그 장미 주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미 다발을 원하셨을 때 7송이는 하셔야지 내가 한 방에 갔을 때 팔고 이걸 버리더라도 조금은 덜 손해를 보니까. 그쵸. 그렇게 뭐가 하고 더 있어요. 나을지. 맞아요. 왜냐면은 잘 안 팔리는 특정 꽃들은 그렇게 다 주문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자주 쓰는 꽃들이면은 맞아요. 같이 봐야 다른 되죠. 분들이랑 쓸 수가 있는데 한 분을 위해서 안 나가는 좀 특별한 꽃을 다 구매할 살 수는 때는 없어. 맞아요. 어렵습니다. 로드로 예약 없이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꽃다발을 금액별로 만들어 놓으시는지 궁금하시대요. 제가 예전에는요, 혼자 일할 때는 만들어 놨었어요. 아, 혼자 일하니까 손님이 급하게 몰릴 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한가할 땐 뒤지게 한가한데 몰릴 땐 꼭 뒤지게 몰려요. 약속하고 신기해. 오신 다 것처럼. 같이 가게 앞에 손잡고 들어오는 거야. 진짜로.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이거를 혼자 있으면 커버가 안 돼. 유미 씨랑 둘이 있으면은 내가 한 분, 유미 씨가 한 분. 그럼 한 명씩 딱 해결. 그 다음에 맞아요. 다음 분이 오시면은 금방 해드릴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땐 그게 안 되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 개 다발. 정도예요? 한 2-3개 정도 두세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발 한 2-3개, 바구니 1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장점은 그렇게 하니까 손님을 놓칠 확률이 줄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의심을 받아요. 이거 언제 거예요? 약간 재고 떨이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직원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 만들어 놓는 걸 안 합니다. 근데 완전 졸업 시즌 있죠. 네. 어버이날 같이 이런 특정 지정 날에는 여분의 상품을 만들어 놓죠. 그쵸. 근데 평상시 때는 안 만들어 놔요. 왜냐면은 대체로 다들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맞아요. 웬만하면 잘 안 해놔요. 그러면 1인 샵일 때는 그 정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1인 샵이시면은 그래도 2-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걸 저 추천드리는데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또 다음날 이걸 풀어야 돼, 말아야 돼. 맞아요. 근데 또 풀면 손님 와. 방금 푸른 거 주문 들어와. 이상해요. 신기하죠? 그럼 그거를 실온에 보관하셨어요? 아니, 냉장고에. 아. 냉장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상품 다발 포장은 꼭 종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에 넣으면은 그 종이가 냉장고에 있는 습기를 먹어서 이렇게 흐물흐물. 네, 울어요, 종이가. 맞아요.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고 할 일이 많아서 직원과 같이 하고 싶은데 마진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언제부터 직원과 함께 운영하시게 됐는지 궁금하시대요. 이거 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게 처음 오픈하고 2년 동안은 직원이 없었어요. 2년 차까지는. 그러다가 장사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히고 바빠지면서 직원을 들였는데 저는 지금 말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월 매출 1,000만 원은 넘어야지. 월 1,000 매출은 벌어야지 직원을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넘게 벌어. 그래서 직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직원과 함께 일하니까 더 주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인건비가 빠지면은 혼자 할 때랑 사실 내가 가져가는 돈은 거의 세이브야. 그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대신 장단점인 거죠. 저는 대신 세이브가 되더라도 나한테 오는 손님을 아예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성수기 때는 놓쳐도 돼. 바쁘니까. 근데 비수기 때는
다시 나한테 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쵸? 한가하니까. 근데 이 놓친 사람들 중에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놓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을 놓치는 게 되게 싫어요. 혼자 일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장 봐야 되지, 상품 정리해야 되지, 만들어야 되지, 상담해야 되지. 솔직히 혼자서 월천 하면 하겠죠. 근데 입원을 하겠죠. 많이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알바라도 꼭 쓰시는 게 맞아요. 컨디셔닝 알바라도. 요즘 알바 구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으니까 단기라도 한번 꼭 써보시길. 여기 댓글에서 만나세요. 구하시는 분과. 네,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평소에 인스타도 자주 보신대요. 아크릴백 하실 때 기계 어떤 거 사용하셨는지 궁금하시대요. 이거는 제가 DM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실루엣 카메오 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새 걸 샀어요. 65만 원? 이렇게 샀어요. 샀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 기계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 중고로 사실 수 있으면은 깨끗한 상품 중고로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당근에 몇 번 안 쓰고 내놓은 거 많더라고요. 토퍼 하시는 분들이 그 기계를 많이 사셔가지고 집에서 하시다가 이제 접으셔가지고 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5가 있고 4도 있는데 4 쓰셔도 돼요. 4과 5 차이는 약간 속도와 그 소리래요. 그 소리, 그 기계음. 그러니까 5가 좀 더 빠르고 소리가 좀 더 적고 그 기계음. 근데 뭐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손. 그렇죠? 잘했죠? 이렇게. 처음엔 저 소리가 왜 저렇게 요란해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적응됐죠? 백색 소음 마냥. 맞아. 좀 더 커도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고는 한 3, 40만 원이면 삽니다, 여러분. 근데 시트지랑 이런 거 다 새로 사야 돼요. DM으로 한 분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선생님이 19년 차 직장을 다니고 연봉 1억이 좀 넘는데 때려치고 꽃집을 한다 안 한다? 궁금합니다. 한다면 yes 아니면 no? 하나 둘 셋 NO! 아니 이거는 돈도 돈인데 내가 이거 읽고 정말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뭐냐면 여러분 일단 저분의 스펙이 지금 뭐야? 19년차 경력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다니시고 있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럼 여러분 봐봐요. 19년을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건 여러분 그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시라는 그쵸. 거예요. 연봉이 그만큼 그러니까 나오겠지. 근데 내가 19년이라는 세월을 바친 그 곳에서 나와서 다른 걸 한다? 왜요? 약간 그건가? 생각을 전환해보면 19년이나 했으니까 근데 그만. 이제 보고 싶지도 않는 나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서 약간 숨 쉬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근데 말릴 거야. 왜냐면 19년이라는 건 정말 그 전문가를 나는 거기서 그 업계에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연차수에 대한 나의 뭔가 명예욕? 명예? 약간 이런 거?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우물을 파서 이렇게 쭉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에 꽃을 했다는 게 내 자신으로 되게 대단해.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일이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있었어요. 네, 힘들고, 그쵸, 누구나. 때려치고, 진짜 제가 진지하게 유미 씨한테 한 1, 2년 전인가? 이걸 내가 때려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근데 결국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이 일을 오래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이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힘든 거는 모든 일이 당연히 힘들겠죠. 어떤 일을 해도 힘듦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대신 나의 자부심과 명예와 행복도가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일이 주는, 이 직업이 주는 내 행복. 어디 가서도 내가 봐봐요. 꽃한 지 얼마 됐어요? 뭐 10몇 년 됐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내가 뿌듯해. 막 그쵸. 어깨 이렇게 올라오잖아. 6개월 됐어 보단 낫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그 19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한 가지에 열심히 해오셨는데 굳이? 그러니까 꽃은 취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만약에 이분이 아직 젊으시다면 아직 회사를 좀 더 다니시다가 나중에 차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차리지 마요. 연봉 1억? 그러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꽃이 너무 좋으신 거면은 그냥 매주 클래스 다니시고 그 꽃 수업을 조금 많이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맞아요. 거 좀 추천드려요. 그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쵸. 왜냐면 힘든 거 어차피 그분도 힘드실 거고 이 일도 힘들어. 힘든 거 똑같아. 그쵸. 근데 그분은 일단 거기 19년 차면은
와, 좀 있으면 사장님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그쵸? 꽃집 차리셨다가 벌이에 신경이 쓰여서 꽃이 싫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많아요. 제가 여러분 창업반을 오래 했잖아요. 물론 창업하신 분도 있고, 창업에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일 그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제일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돈, 휴무. 제일 큰 거죠. 제일 큰 거 두 가지예요. 왜냐면 일단 회사는 휴무가 무조건 주 5일제로 잡혀져 있죠. 그리고 연차, 월차 이런 것도 막 있고 휴가도 정확하게 있고. 근데 일단 장사는 그런 거 다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월급적인 부분도 이 회사가 오늘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도 월급은 나옵니다. 뭐 물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제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장사는 손님이 안 오거나 장사가 안 되면 내 돈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매일 나한테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분이라면은 장사하면 힘들죠. 오늘 매출이 10만 원일 수도 있고 내일 매출이 100만 원일 수도 있어. 근데 100일 때는 너무 행복하지만 10일 때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그쵸. 돼버리면은 진짜 머리 탈모 옵니다. 겪어본 사람. 탈모 올까봐 안 하루에 차리는 사람. 빵원 팔아가지고 머리에 구멍 난 사람. 저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굳이 추천 안 할게요. 네, 따지자면 완전 비추. 네, 그냥 전문가분으로서 그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무인 꽃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고민이 많아요. 이것도 되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사실 무인 꽃집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안 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장단점이 있겠죠? 무인이라는 건 24시간 동안 사람이 없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집에서 자고 있어도 꽃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장점은? 단점은 내 가게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새벽에 만약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컴플레인이나 문제적인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런 돌발 상황들의 대처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계속 퇴근을 해도 뭔가 퇴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걸 포기했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불안해.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막 엄청 추천은 아니지만 비추도 아니다. 지금 중립. 자리 잡은 친구들 보면은 잘 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 장단점이 좀 있죠. 제가 들은 건 그거였어요. 그 수강생이 말하던데 그 새벽에 너무 급하셨나봐요. 배가 아프셨던 거지. 그래서 매장에 들어서 바닥에 그냥 볼일을 보신 거죠. 그리고 튀었대요. 왜 튀어요? 그 삐뽀삐 치워야지. 삐뽀삐뽀. 아니 쌌으면 그것도 치워야지. 있고 막 냉장고를 그냥 열어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봤다고 들었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가셨던 분들도 봤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서 내가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것까지 저는 그 사람 응가까지 감당할 멘탈이 아직 안 됩니다. 옆에 네. 옆에 같이 오바이트를 제가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못할 것 네. 같아요. 초보 사장님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가장 고민이신 게 사입 비용이시래요. 예약이 많이 쏟아지는 주말이면 어느 정도로 꽃을 준비해야 될지 예측이 안 돼서 너무 많이 사버리는 바람에 마진이 적을 때도 많고 워크인 손님이 들어오시면 빨리 만들어 드리다 보니 이것저것 넣고 또 넣다 보면 꽃을 너무 퍼주게 되신다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마진이 잘 안 남아서 고민이시래요. 와, 꽃의 단점이 어렵다. 굉장히 큰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꽃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면세예요. 꽃집은 면세죠. 일정 매출까지는. 제가 알기로 3억까지인가? 연매출? 근데 면세라는 거는 뭐냐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거를 보완하라고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미용 쪽에 있는다던가 음식 쪽, 뭐 술, 뭐 카페 이런 거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은 1년에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저랑 비슷한 매출했던 친구가 1년에 내는 세금이 뭐 7, 800이라고 저는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걔는 한 달에 얼마씩 빼놓는데요. 그 세금 낼 거를. 한 번에 내기도 목돈이 너무 크니까. 근데 꽃집은 매출 대비 세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나라에서 알기 때문에 면세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가게도 그럴 때 많아요. 제가 주말이니까 좀 손님 많겠지 하고 꽃을 이만큼 사왔어. 근데 다 놀러 간 거야. 그쵸. 없어. 길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안 팔려.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죠. 저와 케미 좋은 비결이 뭔지 여쭤보셨어요. 제 이름을 못 말하겠어요. 유미 씨와의 케미를 여쭤보시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오래 일해서 사실 별꼴을 다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뭔지 알지? 저희 집 알지. 밥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오래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별의 일을 다 같이 겪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봐가지고 그냥 이제는 웬만한 건 서로 다 캐치되죠. 그렇지 않아? 허물 없는 사이?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것 돼버렸죠. 같아요. 근데 케미가 좋은 거는 성격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비슷해. 맞아요. 그래서 텐션도 유미 씨도 높으니까 저도 약간 같이 있는 사람 좀 따라가는 편이야. 사실 유미 씨 전에 저희 인영 씨도 꽤 같이 저랑 오래 일을 했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는 고마운 게 진짜 엄청 많아요. 제가 제일 안 좋았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아프고 막 이랬을 때. 근데 그 친구는 텐션이 되게 낮아요. 완전 아이야. 아이라서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막 춤추고 이럴 순 없잖아. 옆에서 한 번도 안 주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언니는 사장님 나중에 보시고 놀래겠어요. 한 번도 같이 춤추거나 이런 적, 욕은 같이 한 적 있지. 막 무슨 일 있었을 때는. 근데 막 제가 춤을 춘다던가 막 난리치고 CCTV를 막 캡처하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미 씨가 왔고 와 얘는 도르네가 왔어. 얘 파워 2가 왔다. 그래서 얘 보통 아니다. 그럼 나도 같이 춤추자. 그래서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와서 맞은 건데 이게 뭐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맞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일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하나도 지장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원도 하이 텐션이었고 두 번째 직원은 완전 로우 텐션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 극하이가 온 거죠, 유미 씨가. 비슷한 사람이라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엄청 부러워해요. 약간 자기도 직원을 쓰고 있는데 자기도 이렇게 잘 맞았으면 좋겠다. 뭐 내가 E인데 그 친구는 I다. 아니 반대로 사장님이 I인데 직원이 너무 E야.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걸 들어봐서 가지고 기빨리죠. 그쵸. 기빨리죠. 맞아. 근데 가끔 저도 유미 씨가 기빨려요. 왜냐면은 저도 텐션이 높은데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나보다- 보기엔 사장님이 더 높아요.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성향이 잘 맞아서 5년을 같이 일하지 않았나. 오래 일하긴 했다, 근데 진짜. 그러게요. 다들 왜 안 그려주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거는 그잖아요. 창업과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거를 차릴 거냐의 이 그쵸. 고민인 건데, 사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고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맞아요. 유미 씨 같은 분들.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보면은 샵에서 직원으로 꽤 오래 일하셨던 분들. 저는 그분 봤어요. 어떤 분이 직원으로 10년 차 꽃집에서. 강적이다. 그러니까 꽃이 너무 좋은데 차릴 용기는 부족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차렸을 때 오는 후폭풍들이 있잖아. 잘 되면 무조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걱정도 있으니까. 맞아요. 실제로 꽃을 배우다가 꽃집을 차려서 배울 때 너무 좋았는데 차리고 나서 이 꽃이 싫어졌다는 분 얘기를 좀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돈으로 그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을. 좀 속상한 거죠. 네. 왜냐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고 이 일을 시작한 건데 막상 현실에 들어오니까 현실과 부닥치는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서 약간 도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맞아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져서 이 일이 싫어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이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든 음식점이든 다 모든 장사가 사장님이 되는 순간 생기는 많은 것들의 이제 부담감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만약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그 뒷감당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걸 막 쳐다도 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힘들죠. 근데 유미 씨도 이 일을 그래도 좀 오래 했잖아. 그리고 아직도 이 꽃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혹시나 이 일이 내가 그래도 꽤 오래 해온 일이 완전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쵸. 진상 극복법,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하시대요. 여러분, 다시 모여보세요. 준비하셨나봐요? 모이세요. 진상 극복? 근데 사실 저가 많이 줄긴 했어. 예전에 비해서. 그 안 좋은 고객 그 분들과의 마찰 이런 것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요즘엔 여러분 손님들이 막 그렇게 무조건 손님이 왕이다 해서 막 갑질하는 손님들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맞아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막 그러는 분들이 진짜 없어졌기 때문에 저도 사실 웬만한 거는 그냥 딱히 진상 생각 안 해요. 뭐 요구사항 많은 거?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자기가 당연히 돈 내고 사는데 저도 내가 뭘 할 때 딱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불친절해 사장님이. 그럼 나도 기분 나쁠 수 있고 막 그쵸. 이러니까 저는 딱히 웬만한 걸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내가 워낙 산전수전을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봐가지고 제가 다 겪어봤어요, 진짜. 꽃집 하면서. 여러분, 진상 썰은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진짜.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별걸 아닌 걸로는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근데 그걸로 받는 거죠, 오히려. 내가 완벽하게 못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요. 진상, 그냥 뭐 속상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욕하고 술 마시고 풀어요. 그리고 욕을 이제 저는 유민 씨랑 같이 하니까 배로 행복해요.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내가 1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맞아. 아, 너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맞아. 그냥 털어 넘겨. 이렇게 하는데 같은 업종이 아닌 그쵸, 사람은 그쵸. 내가 말할 때 그걸 공감 못해. 맞아요. 야, 근데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이 공감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욕하니까 낫고 옛날에 혼자 일할 때는요 저 벽 보고 욕했어요. 진짜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들보고 이렇게 까마귀 같다, 까마귀. 이렇게 하고 시원해 약간 이렇게 하고 차 타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그분은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거했으니까요, 네, 내가. 그러니까 막 너무 별거 아닌 걸로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남한테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발 저는 진짜 딱 한 개만 말하고 싶은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 너무 예쁜 거 보면서 내가 행복하게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하셨으면 그래야지 롱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보지 마세요. 장사는 좀 가는 거 길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짧고 굵게 하면은 끝나요, 그냥. 그쵸. 뚝. 그래서 열심히 그냥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는 진짜 웬만한 거 갖다가는 크게 막 그러는 거 없어요. 하면서 점차 내 마음도 좀 유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신을 갉아먹지 마시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아시겠죠? 네. 만병의 원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이 일을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 감사합니다, 여러분. Q&A가 좀 길었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래서 또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예쁜 꽃 만들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